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직장인 여성과 주얼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침에 공들여서 준비하고 나섰는데 거울 속 내 모습이 어딘가 좀 2% 부족하게 느껴질 때요. 옷도 괜찮고 헤어스타일도 완벽한데 말이죠. 어쩌면 그 2%를 채워줄 단 한 가지가 바로 작은 반짝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한 전문가의 글을 바탕으로요. 왜 수많은 직장인 여성이 주얼리를 고민하고 또 때로는 주얼리를 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걸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지에 대해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작은 반짝임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브랜드가 예쁘다, 어떤 디자인이 유행이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설 겁니다. 주얼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친 하루 끝에 스스로를 다독이는 가장 내밀한 부적이 될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파헤쳐 볼 거거든요. 특히 20대의 액세서리랑 이제 30대 이상의 어른의 주얼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 가치의 전환 과정에 담긴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면 더욱 흥미로울 겁니다.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네요. 돌이켜보면 저도 20대 때는 그냥 저렴하고 귀여운 액세서리, 기분 따라 매일 바꾸는 게 즐거움이었죠. 어떻게 보면 젊음 자체가 가장 큰 보석이었으니까요. 근데 직장 생활 연차가 쌓이고 또 책임져야 할 일이 늘면서 양보다 질이라는 말을 정말 온몸으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미팅에서 서류를 건네거나 발표를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제 손이나 목 언저리에 머문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주얼리가 단순한 장식품에서 전략적 장치로 변모하는 순간인 거죠. 일본의 한 저명한 주얼리 전문가는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주얼리는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격이자 스스로를 다독이는 가장 아름다운 부적이다. 이 말은 주얼리가 나의 전문성 그리고 취향 또 삶의 여유까지 동시에 드러내는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라는 의미예요. 그냥 일만 하는 건조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세련된 프로라는 인상을 은연중에 딱 각인시키는 거죠. 고도의 전략적 장치라니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사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딱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일에만 매달렸던 친구인데 반지 같은 건 좀 거추장스럽고 사치라고 생각했대요. 그렇죠. 특히 커리어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분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아주 중요한 계약을 앞둔 협상 자리였대요. 그런데 상대편 대표의 그 자신감 넘치는 제스처 끝에서 빛나는 세련된 검지 반지를 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반지가 뿜어내는 안정감과 품격에 비해 자신의 손이 너무나 지쳐 보이고 메말라 보인다고 느꼈던 거죠. 그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만들어내는 아우라의 차이 앞에서 순간적으로 자신감이 위축되는 걸 느꼈다고 해요. 와, 굉장히 중요한 일화네요. 그 경험이야말로 주얼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태도와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니까요. 이건 단순히 남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넘어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 손끝에서 작은 빛을 발견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더 당당한 제스처를 취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너무 과한 주얼리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였던 경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동료 중 한 명은 중요한 발표에서 너무 크고 화려한 귀걸이를 했다가 정작 내용보다 그 귀걸이에만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내내 신경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략이 실패한 셈이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싼 브랜드를 사라는 건가? 혹은 남들 다 아는 국민 문신템을 따라 사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산 주얼리가 내 스타일이나 생활 패턴이랑 안 맞아서 서랍 속에 그냥 잠들어 있는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핵심은 가격표나 브랜드 로고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서사를 담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서사라.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 서사를 담은 나에게 꼭 맞는 주얼리는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막상 매장에 가면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길을 잃기 십상이잖아요. 그럴 땐 스스로에게 딱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길이 좀 보입니다.
첫째, 착용했을 때 얼마나 편안한가. 아무리 예뻐도 무겁거나 거슬리면 결국 특별한 날에만 꺼내게 되거든요. 일상에서 나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어야 진짜 내 것이죠. 둘째, 나의 피부색과 얼마나 조화로운가. 나를 더 생기 있고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컬러와 소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착용했을 때 나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입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고 스스로를 더 아끼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어야만 비로소 나의 서사를 담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듣고 보니 명쾌하네요. 결국 나를 가장 나답게 그리고 더 나은 나로 만들어주는 여정이군요. 그럼 그런 실수를 좀 피하고 10년 뒤에도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나만의 기본 자산을 구축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미래의 나에게 선행 투자하라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한다라. 와, 흥미로운 말이네요. 근데 솔직히 당장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조언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무조건 비싼 걸 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심플한 골드 체인 같은 클래식 아이템을 고를 때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지금 내게 딱 맞는 좀 앙증맞은 사이즈로 고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 조언은 지금 내 눈에 조금 큰가 싶은 사이즈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보통은 과해 보일까 봐 더 작은 걸 고르지 않나요? 좀 과감한 제안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공간과 영향력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됩니다. 10년, 20년 뒤에 당신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갖춘 더 큰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의 작은 사이즈를 보면 왜 이렇게 작은 걸 샀을까 하면서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내 품격에 미리 주파수를 맞추는 뭐랄까 상징적인 행위이자 장기적인 가치를 보는 안목인 셈이죠.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이즈를 키우기보다는 18K 이상의 변색 없는 좋은 소재에 먼저 투자하고 이 원칙은 첫 승진이나 이직 같은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한 위시리스트로 간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담는 투자군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이런 미래를 향한 투자는 단순히 크기뿐만 아니라 시선이 머무는 위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시선이 머무는 검지를 공략하라입니다. 업무 중에 우리면 키보드를 치고 펜을 잡고 서류를 넘기고 커피잔을 들죠. 이때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머무는 곳이 바로 검지입니다. 확실히 설득력 있네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포인터를 쥐는 손가락도 검지고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반지를 끼는 약지에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시선이 집중되는 바로 그곳, 검지에 세련되고 좀 구조적인 디자인의 반지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의도된 지점에 확실한 포인트를 주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믹스 매치를 통해 나만의 입체감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쿨톤이라 실버만 어울려 라거나 골드는 너무 올드해 보여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따뜻한 빛의 골드뱅글에 차가운 느낌의 실버 시계를 레이어드 하거나 바른 소재와 컬러의 반지를 여러 손가락에 겹쳐 끼는 건 요즘 가장 세련된 스타일링 방식 중 하나거든요. 저도 그렇게 시도해보고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조잡해 보일까 봐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럴 땐 한 가지 공통점을 주면 돼요. 예를 들어 디자인은 다르지만 두께감을 맞추거나 소재는 다르지만 모두 심플한 디자인으로 통일하는 식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빛과 질감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입체감이 스타일을 훨씬 풍성하고 감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의 서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빈티지 골드 반지와 첫 월급으로 산 모던한 실버 팔찌를 함께 착용하는 순간 서로 다른 시간대에 나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입체적인 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와, 지금까지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중하게
때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주얼리를 갖춰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만은 분명 아닐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입니다. 특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인 여성에게 주얼리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끝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혹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시기를 묵묵히 견뎌낸 나에게 주는 보상이자 훈장인 셈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월급날이나 특별한 성과를 낸 날 주얼리 매장을 찾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가장 반짝이는 형태로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를 위한 보상이자 훈장. 생각해보니 저도 정말 힘들었던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몇 달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귀걸이를 산 적이 있어요. 그걸 착용할 때마다 그때의 성취감과 안도감이 떠오르면서 괜히 힘이 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얼리는 나를 지켜주는 심리적인 무기이자 매 삶의 행운을 비는 부적이 됩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걸고 반지를 끼는 그 짧은 3초의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주문을 겁니다. 오늘도 나는 당당하게 해낼 수 있어. 나는 이만큼 빛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요. 일종의 자기 암시이자 하루를 시작하는 나만의 신성한 의식, 리추얼이 되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는 나만의 의식.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외부로 보여지는 전략과는 또 다른 아주 내밀한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옷이나 가방과 달리 좋은 주얼리는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와 함께 나이 들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품게 되죠. 10년 전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줬던 목걸이, 첫 승진을 기념하며 샀던 반지, 그 모든 것이 나의 역사가 되어서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훗날 소중한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원한 자산이 되기도 하고요. 들어보니 결국 나를 위한 작은 반짝임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네요.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주는 가장 아름답고 사적인 보상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비싼 명품이 아니더라도 내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신중하게 좋은 소재의 아이템을 골라보는 것부터 시작해봐야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주얼리 박스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혹시 잊고 있던 이야기는 없나요? 혹은 앞으로 어떤 빛나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정말 주얼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는 파트너처럼 느껴지네요. 또 중요한 미팅을 앞둔 당신에게 조용한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빛나고 있고 또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